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언어평등 프랑스 첫걸음 강의의 배진희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프랑스어 첫걸음 강의고 1강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교재도 아마 보셨고 제가 오늘은 알파벳 그리고 발음,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발음 위주로 여러분한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제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조금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너무 발음의 연습을 하실 때 조급함을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발음해야지 하는 조급함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강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마지막 20강까지 들으시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의 발음이 좋아지실 거기 때문에 오늘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발음하고 따라서 해보시고 연습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음이 향상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프랑스어의 알파벳이라고 하고요. 제가 실제 프랑스 발음에서는 알파벳이라고 하지 않고 알파벳이라고 발음해요. 알파벳. 자, 오늘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발음의 규칙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알파벳은 제가 여기 써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모음 6자 그리고 자음 20자 해서 26자로 이루어진 문자로 보시면 되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영어와 알파벳 쓰는 것이 대문자, 소문자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헷갈리실 일은 별로 없으시고 발음에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대문자, 발음 기호,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 도금을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한글 도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외래어를 한글로 이제 발음 비슷하게 표기했지만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린 발음을 참고용으로만 해주시고 원어민의 발음 그리고 저의 발음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 글자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발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라고 해요. 자, 읽어볼게요. 아. 자, 영어의 B, C, D 이렇게 가죠. 불어에서는 어떻게 발음하시면 되냐면 영어의 E의 발음이 여기 보시다시피 에 발음으로 나기 때문에 베.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에 발음으로 나기 때문에 세. 그리고 D는 읽어보실까요?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A는 아. 자, B는 어떻게 해요? 베. C는 세. D는 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영어의 E의 발음은 불어에서 읽으실 때요. 내가 입 모양을 조금 더 둥글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세요. 입 모양을 조금 둥근 상태에서 제가 한글 도금을 으라고 적어드렸지만 우리 한글 발음할 때처럼 옆으로 가로로 벌어지는 발음이 아니고 둥근 상태에서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으라고 해요. 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글 도금을 너무 똑같이 읽으시는 게 아니고 제 입모양이랑 발음을 들어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자, 알파벳 E는 불어에서 으라고 읽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똑같이 F. 자, 이건 쉽죠? 자, 그리고 이 발음과 이 발음이 영어 발음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발음은 G라고 해요. G. 자, 여러분들 읽으실 때 윗입술 그리고 아랫입술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좀 세로로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G. 자, 괜찮으시죠? H 읽어볼까요? H는 ash. 자, 영어의 I가 불어에서는 그냥 E라고 해요. E. 괜찮으세요? 자, J 발음은 G라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발음과 이 발음을 주의해서 발음하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읽어보시면 자, 이거는 G라고 하고요. 영어의 J의 발음이 불어에서는 G가 I로 발음 나기 때문에 G라고 해요. G. 영어 I가 불어에서는 E로 발음 나니까요.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발음 제가 별표 한번 쳐볼게요. K 발음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영어의 발음에 비해서 불어는 된 발음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보통 된 발음이라고 하면 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거 된 발음 소리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래서 된 발음 소리에
쌍기역으로 발음이 나고 저희 좀 전에 A를 어떻게 읽었죠? A의 발음을 아라고 읽었어요. 자, 그럼 제가 합쳐볼까요? 쌍기역 발음에다가 아 발음 합치면 까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발음을 저희가 두 가지 버전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한글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를 얘기할 때도 뭐 지역이나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액센트나 억양이나 발음에 조금씩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불어에서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연령 또는 지역, 출신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의 발음으로 읽어서 까라고 읽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 불어에서는 대체적으로 꺄라고 더 많이 읽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든가 들었을 때 누구는 발음을 까라고 했고 누구는 꺄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하시면 두 가지 다 맞는 발음이고 지역, 출신에 따라서 발음에 조금씩의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까 또는 꺄. 하지만 꺄로 훨씬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L 그리고 M. 자, 영어 발음과 좀 차이점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영어에서는 그냥 끊어지는데 불어 발음에서는 굉장히 심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발음한 거 잘 들어보시면 L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L 그리고 마찬가지로 M 끊어지지 않고 M G에 약간 끝 여기서 L이나 M이 살짝 끝까지 발음이 나요. 굉장히 명확하게 발음이 들리진 않지만 아주 미묘하게 살짝 발음이 났기 때문에 L, M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 첫 페이지 설명드렸고 천천히 제가 발음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는 A, B, C, D, E, F, G, H, I, J, K, L, M. 자, 첫 페이지 괜찮으신가요? 자, 계속해서 저희 발음해 볼게요. 아까 L, M. 자, 그러면 힌트. N 같은 경우도 끝에 있던 이 N이 아주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살짝 발음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N 이렇게 끊지 않고 N 이렇게 발음을 들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영어 발음 똑같습니다. 그냥 O. 자, O. P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P 어떻게 발음 날까요? 제가 계속해서 영어의 발음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외국어 중에서 영어를 가장 많이 배워보셨을 거고 알파벳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쓰는 것은 영어와 같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영어 발음과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된 발음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한국말에 쌍비읍 같은 소리가 나겠죠? 자, 그리고 영어의 B, C, D 이렇게 이 발음이 났던 것들이 불어에서는 에로 발음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P의 불어 발음은 자, 그렇죠? 빼. 자, 된 발음 소리를 읽어서 빼라고 읽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별표 한번 쳐볼게요. 여기에 별표 한번 치고 여기에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우리 Q의 발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U 발음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U의 발음, 제 설명이랑 입모양 한번 잘 보세요. 자, U를 발음하실 때 소리는 아직 내지 마시고 입 모양만 우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소리는 아직 내지 않고 입 모양만 우. 자, 그러면 내가 우인 입 모양의 상태에서 발음을 뱉으실 때는 이 소리를 내시면 되세요. 자, 입 모양은 우예요. 자, 근데 내가 발음을 소리를 낼 때는 이라는 발음을 뱉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게 설명이 어렵고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제가 합쳐서 한글 도금에도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하지만 가로로 벌어지는 발음이 아니고 위 이렇게 가로로 벌어지는 발음이 아니고 입 모양이 앞으로 많이 쏠린 상태에서 내는 소리. 그래서 입 모양이 좁아져요. 입술이 앞으로 좁아진 상태에서 유라고 해주시면 돼요. 유. 괜찮으세요? 자, 유의 발음은 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Q 한번 읽어볼까요? Q는 말 그대로 지금 K 쌍기역 된 발음 소리 발음해서 제가 방금
입 모양이 앞으로 많이 나온 상태의 으라고 했어요. 합치면 발음이 그렇죠? 귀.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의 발음은 자, 모양만 우고 소리는 이를 뱉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으라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Q 발음은 K, 쌍기역 발음에서 계속해서 이 발음을 합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귀 이렇게 되겠죠. 귀. 자, 이 발음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드렸고 한글 제가 도금해서 이렇게 적어드렸지만 도금해서와 똑같이 발음하게 되면 조금 전달이 완벽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제 발음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별표 한 번 더 쳐볼게요. 자, R 발음 해볼게요. 이제 불어를 배울 때 우리가 알파벳에서 제일 어려운 발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발음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고 제가 이 발음도 어렵긴 하지만 좀 설명드리고 싶은 점이 프랑스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연령 또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말의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발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파리 같은 중북부 지방 사람의 발음과 남부 뭐 니스라든지 막세이라든지 남부 지방 사람의 발음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부 지방은 보통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발음처럼 좀 굴리는 발음이 들어가는데 중북부 지방에서는 보통 그렇게 읽지 않고 좀 여기를 긁는 것처럼 내는 소리를 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자, R 발음은 앞에는 모음의 소리로 에를 해볼까요? 에. 자, 그리고 뒤에는 약간 여기를 긁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글의 히읗이랑 많이 가까워요. 한글의 히읗이랑 많이 가깝지만 우리 흐, 네, 불어에서는 흐 아니고 여기를 긁는 것처럼. 그래서 에르, 다시 해볼게요. 에르. 자, 괜찮으세요? 한 번 더. 에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이 한 번 들었을 때는 한글에서랑 좀 전달이 좀 되게 힘들기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사람인지 아니면 남부 사람인지에 따라서 발음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너무 명확하게 이 발음을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천천히 앞으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발음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에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에. 자, 그리고 영어 똑같습니다. S 괜찮으시죠? T 제가 된 발음 소리 난다라고 했고 불어에서 이거는 에로 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때 괜찮으시죠? 때. U 다시 읽어볼까요? U. 자, 이거는 V 마찬가지로 에로 발음 나서 V. 자, 그리고 W는 어떻게 읽냐면요. 말 그대로 V가 두 개 있어요. 그죠? 지금 방금 읽었던 이 V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불어에서 W는 누블르라고 합니다. 누블르. 그래서 누블르베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누블르베.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X는 불어 발음이 X. X. 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Y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Y. Y. 자, 괜찮으신가요? 자, 발음 기호상에서 지금 R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좀 전에 저희가 알파벳로만 읽을 때는 R라고 읽어요. R.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이 R가 이렇게 단어상에 들어갔을 때는 에 발음이 없고 흐로만 읽으시면 돼요. 약간 가래 긁듯이 긁어주는 소리. 그래서 제가 Y를 어떻게 읽었냐면 Y,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Z, Z. 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N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발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N, O, B, Q, R, S, T, U, V, W, X, Y, Z. 자, 여기까지가 프랑스어의 알파벳.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떠세요? 불어 처음 이제 배우러 오셨으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긴 하겠죠. 자,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알파벳을 배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발음의 규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10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번. 불어 발음을 할 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배워보신 영어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된 발음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알파벳 읽을 때 K의 발음 어떻게 해요? 카 아니고 갸.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은 까처럼 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P 읽어보실까요? P 된 발음 소리 나기 때문에 빼, 쌍, 기어, 쌍, 비읍의 소리로 된 발음 소리가 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T 읽어보시면 마찬가지로 쌍, 디귿의 발음이 났으니까 떼, 갸, 빼, 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요. 그게 1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발음이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어에서 우리 아까 H 한번 읽었죠. 자, H는 어떻게 읽으신다고요? H의 발음은 아쉬, 아쉬. 자,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도 아쉬라고 했으면 H가 뭐 무음의 H, 유음의 H라는 구분이 있죠. 불어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어는 특이하게 유음, 무음으로 구분은 하지만 발음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에 있지만 빼고 전부 다 이 H를 빼고 발음해 주시면 되세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불어를 명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쓰니까 들어보셨죠? 어떻게 읽으시죠? 자, 스펠링 자체는 H가 들어가 있지만 불어에서 H는 발음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홈라고 읽지 않고 옴. 자, 우리 헨리라는 이름이 있죠. 뭐 영어에도 이름이 있지만 불어에서도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뭐 축구 선수의 이름도 있고, 자,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 2가지 버전이 있어요. 끝에를 이렇게 I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Y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음은 어찌됐건 똑같아요. 자, 우리 헨리라는 불어의 이름은 엉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H의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왕 이름 중에서도 헨리 몇 세? 불어에서 엉리 몇 세라고 표현을 해요. 엉리. 자, 3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3번째. 아리꼬. 자, H 계속 발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자, 2번의 규칙은 제가 H는 유음과 무음이라는 구분은 있지만 발음은 어떻게 해요? 단어상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3번. 제가 2번에서 이 단어 읽을 때 어떻게 읽었죠? 방금? 아리꼬라고 해서 분명히 스펠링은 여기 T를 제가 써드렸는데 왜 안 읽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겠죠? 왜냐하면 3번에 그 설명이 있어요. 불어 단어에서 읽으실 때 보통 끝에 있는 자음은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끝에 있는 자음은 모음 말고요. 자음은 발음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T라는 거는 끝 자음이라고 하죠. 스펠링은 있지만 발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리꼬트 절대 안 되고 아리꼬. 자, 아주 대표적인 얘기로 자, 저희 프랑스 수도 항상 뭐라고 하죠? 우리 뭐 파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파리보다는 된 발음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쌍비읍이라고 읽으셔야 되고, 우리 스펠링에는 S가 있지만 우리가 발음할 때는 파리라고 나는 이유가 불어에서 끝 자음은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파리라고 하셔야 돼요. 파리스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파리. 자, 이해되고 계시죠? 사람 이름 한번 해볼까요? 사람 이름은 뭐 영어식, 불어식, 뭐 유럽식 거의 다 비슷하지만 불어로 읽으실 때는 끝 자음 S 발음이 없어요.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니콜라스 안 되고 불어 발음에서는 니콜라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죠. 끝 자음은 발음이 없습니다. 3번째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읽으시죠? 3번째 enfant. 자, enfant 마찬가지로 T 끝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enfant까지만 읽어주시면 되세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3번째 나와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접해보셨을 거고 사람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은 단어를 예문으로 많이 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면 이런 단어들을 응용해서 발음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된 발음 소리. H는 발음하지 않는다. 끝 자음은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자, 정리되셨나요? 자, 네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불어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만한 법이 예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외우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아까 3번에서 끝 자음 대체적으로 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4번 C, F, L, 그리고 R 이 네 가지 경우는 끝에 있는 자음이지만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많다라고 설명드렸지 항상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이 말은 여기도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끝에 있는 자음이지만 이러한 스펠링들은 지금 다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단어는 like. 자, like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떠오르시는 표현이 있으시겠죠? 우리 화장품 중에서 like vert 들어보셨나요? like vert. 그게 불어에서 뭐 초록색 호수라는 뜻의 의미인데요. 뭐 화장품에서도 나왔지만 끝에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like까지 읽어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우리 chef. 영어 똑같이 chef. 우리 뭐 요리사뿐만 아니고 뭐 어떤 곳에 뭐 장 이런 사람도 chef라고 저희가 쓸 수 있고 자, 동물 불어에서 아니말이라고 합니다. 아니말. 자, L 스펠링 있지만 끝 자음이지만 발음을 보통 많이 하는 스펠링 중에 하나예요. 아니말. 자, 그리고 저희가 인사 제가 첫 강의라서 첫 인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첫 인사드릴 때 bonjour라고 인사드렸죠. bonjour. 자, 끝 에허지만 발음이 있고 굉장히 명확하게 bonjour 이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한글 도금 적어드린 것처럼 bonjour 이렇게는 되지는 않고요. 아주 끝이 살짝 흐려지지만 발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bonjour. 괜찮으신가요? 다시 해볼게요. like, chef, animal, bonjou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끝 자음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발음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제가 발음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어를 배우실 때 아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불어 단어 뭔가 스펠링 보면은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뭐 스펠링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할 때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브랜드 명이나 이런 거 할 때도요. 자, 뭔가 알파벳이긴 한데 이런 형식으로 붙어져 있는 것을 불어에서는요. 철자 부호라고 해요. 철자 부호. 어떤 것은 이름을 액센트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철자 부호라는 것은 불어에서 왜 쓰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원래 이 단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의 스펠링처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단어를 써주시면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내가 쓸 때 원래 이렇게 생긴 철자 부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됐을 때 보통 철자 부호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단어의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프랑스 단어에서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소문자로 쓰는데 노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액센트를 만약에 빠뜨리고 안 쓰면 저희가 원래 표현법적으로는 틀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틀렸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보통 원래 단어에 붙어 있으면 철자보호를 같이 붙여서 하나의 스펠링처럼 외워주시면 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철자부호는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드린 것처럼 주로는 모음 위에 붙어 있어요. 보시면 아나, 으나, 이, 오 이런 식으로 모음 위에 붙어 있는데 자음에 붙어 있는 철자 부호는 C밖에 없어요. 불어에서 C. 그러니까 C에다가 이렇게 꼬리표처럼 붙어 있으면 이것도 일종의 철자 부호라고 해서 단어를 외우실 때 같이 붙여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제가 다시 정리하면 4번 아까 말씀드렸고
철자 부호라는 것은 불어에서 원래 단어에 붙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모음 위에 붙어 있어요. 하지만 자음에 붙일 수 있는 거는 시 밖에 없어요. 되시나요? 자, 저희가 8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철자 부호를 제가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거나 뜻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알파벳 어떻게 읽으셨죠? 알파벳 으라고 발음하셨죠? 으? 자, 그런데 이렇게 그죠? 또는 뭔가 이렇게 또는 저희가 아까 크리스마스, 노엘처럼 이런 것들이 붙여 있을 때는 발음이 에로 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액센트가 없을 때와 발음과 액센트가 이렇게 철자 부호가 있을 때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발음에 변화되는 스펠링이 있고 더 쉬운 거는 나머지 아, 그죠? 또는 오, 또는 이, 그리고 알파벳 ü. 자, 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철자 부호를 붙여서 어떻게 읽었죠? 에라고 읽었죠? 근데 나머지 모음에서는 발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기는 쉬워요. 발음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일 때도 아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철자 부호를 붙였지만 발음은 똑같이 아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단어마다 있기 때문에 단어에 붙여져 있고 발음은 변화 없이 그대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자, 의의 발음. 자, 저희 다시 알파벳 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액센트가 있으면 어떻게 읽는다고요? 액센트가 있으면 에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9번은 무슨 말이냐면 액센트가 없지만 간혹 에라고 발음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으 다음에 D, F, L, R, S, D, Z 좀 많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외우시면 되시고 점차적으로 나중에 외워두시면 나머지에서도 이런 규칙을 응용해서 읽어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러한 알파벳랑 붙어 있을 때는 액센트가 없어도 에라고 읽어주시면 되세요. 자, 설명이 좀 어렵죠. 제가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단어 다 아시죠? L. 우리가 보통 뭐 잡지책 이름에도 있고 뭐 브랜드 명에도 있는데요. 우리 보통 지금 보시면 자, 앞에도 으라는 스펠링이 있고 뒤에도 으라는 스펠링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알파벳은 어떻게 읽었어요? 알파벳 발음은 으였지만 제가 지금 9번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으 다음에 L이라는 스펠링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액센트가 없더라도 에로 발음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읽었어요? L, 르. 차이 구분되시나요? 앞에도 액센트가 없고 뒤에도 액센트가 없으나 앞에 발음은 L이라는 자음이랑 오면서 제가 L을 읽었고요. 뒤에 의의 발음은 액센트도 없고 이러한 특정한 자음이랑 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으로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L, L. 자, 괜찮으시죠? 제가 조금 전에 화장품 명 설명드릴 때 라크, 베르 읽었죠? 라크, 베르. 마찬가지로 끝자음은 발음이 없습니다. 자, 이 단어를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알파벳 으였지만 어때요? 여기서 동그라미 친 스펠링 중에 하나인 R랑 같이 나왔죠. 으 다음에 R 스펠링이 붙어져 나와도 어떻게 읽는다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이라는 단어를 읽으실 때 액센트는 없으나 어떠한 특정한 자음인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발음을 에로 읽어요. 그래서 vers. 그리고 끝자음은 대체적으로 제가 읽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t는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vers, vers. 괜찮으신가요? 자, 세 번째 단어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무용 중에서 발레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레라는 단어의 기원이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발레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끝자음 발음은 없습니다. 자, 앞에 거 읽어보실까요? 의의 발음이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자음과 같이 읽을 때
에로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읽죠? 발레라고 읽어요. 액센트는 없지만 발음이 안 되는 이유는 T 스펠링이랑 붙어 있어도 이것을 에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발레. 자, 발레. 그냥 발레는 무용 그냥 종류 중에서 하나인 단어겠죠? 발레.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빵집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빵집 우리 브랜드 중에서는 뚜레쥬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뚜레쥬르 좀 되게 이상한 발음이고 실제 발음은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뚜. 끝자음 발음이 없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계속해서 끝에 있는 거 발음이 없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를 읽으실 때 르로 읽어야 할까요? 레로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되죠? 제가 액센트 없지만 S와 있을 때도 에로 발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절대 르 아니고 액센트는 없으나 S와 붙어져 있기 때문에 레로 읽어요. 두, 레, 그리고 마지막 단어 jour. 제가 아까 bonjour 할 때 jour라는 단어고 끝자음 계속 발음이 없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두, 레, jour. 근데 이 세 단어를 제가 조금 빠르게 발음을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tous les jours 이렇게 들려요. 자, 그래서 제가 한글 도금에 tous les jours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러니까 tous les jours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매일매일 영어의 every day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라는 뜻 가지고 있고 끝 자음의 발음을 제가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중간에 단어를 읽을 때 스펠링 다음에 S 자음이 붙어져 나왔기 때문에 에로 발음했어요. 그래서 레라는 발음이 된다. 레. 괜찮으신가요? Elle, vers, ballet, tous les jours. 자,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요. 나는 한 번에 이해가 좀 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해만 조금 뭐 하신다고 하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제가 매 강의 때마다 이러한 단어의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계속해서 인지하고 계시다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음 규칙에서 10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8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계속해서 알파벳 으라는 스펠링의 발음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 으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액센트 있으면 어떻게 해요? A라고 했어요. 자, 또는 액센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자음이랑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A라고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은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음 뒤에 붙어서 마지막에 붙어있는 은은 발음이 없어요. 발음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자, 무슨 말인지하면 우리 이 단어에서 제가 이를 한번 빼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읽어보실까요? 아미라고 하겠죠. 아미. 자, 아미 불어서 친구라는 뜻이고 제가 이렇게 스펠링 쓰면 친구 중에서도 그 친구가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친구. 꼭 이성친구뿐만 아니고 남자 사람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쓰면 아미인데 제가 스펠링에 이를 붙였어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가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발음을 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좀 전에 아미라고 읽었죠? 근데 모음 다음에 붙어서 끝난 이 은은 발음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10번의 규칙이에요. 모음 다음에 붙어서 끝난 이는 마지막에 붙은 이는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일 때와 여자친구일 때 발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미 그리고 아미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M입니다. M. 자, 제가 모음 다음에 붙어서 끝난 이는 발음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말라디 이렇게 되겠죠. 말라디. 자, 세 번째 좀 오래된 프랑스 영화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영화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멜리에라는 영화 아세요? 아멜리에? 자, 이 아멜리에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요. 그게 아마도 영어식으로 스펠링을 읽어서 아멜리에가 됐으나 실제 프랑스 단어로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모음 다음에 붙어있는 이는 발음이 없어요. 발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세요. 자,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아메리까지 읽어주시면 돼요. 아메리. 자, 액센트 있으니까 에요. 자, 뒤에 거는 모음 다음에 붙은 거라서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멜리. 아멜리의 아니고 프랑스 이름, 여자 이름 중에서 아멜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아미, 말라디, 그리고 아멜리. 자, 우선 제가요, 알파벳 설명드렸고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불어 처음 배우실 때 이러한 철자 부호가 뭔지 모르시니까 철자 부호가 왜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자 부호가 있으면 의의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우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참고를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철자 부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프랑스에서 철자 부호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철자 부호 1번, 저희가 좀 전에 제가 크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으라는 스펠링의 사선이 왼쪽 방향으로 내려와 있는 것의 이름을, 이것의 이름을 악센 떼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디테일한 설명을 위해서 적어드렸지만 사실상 아주 기초자,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자, 불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러한 세세한 이름을 지금 굳이 아실 필요는 사실상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뭐 배우시면 더 좋기도 하고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렸지만 집에서 학습하실 때 이거는 악센 떼기야, 이거는 악센 그라브야, 모든 이름을 지금 다 외워서 아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고 제가 발음할 때 주의할 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생긴 액센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액센트는요. 에라고 발음을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입모양이 조금 닫힌 상태에서 한다라고 해서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고 그죠? 입모양이 아주 크게 벌어지지 않고 약간 닫는 상태로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액센트가 있는 경우에 약간 입이 닫힌 상태의 에로 발음해서 에떼, 여름이라는 불어 단어예요. 두 번째, 블레, 밀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빵 만들 때 밀. 자, 많이 보셨죠? 학교라는 단어를 école. 괜찮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액센트의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알파벳일 때 발음과 액센트를 붙였을 때 발음의 차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세요. 닫힌 에, 약간 벌어지지 않고 닫힌 에로 발음해 주시면 되세요. 자, 2번 저희가 오른쪽 사선으로 내려와 있는 단어 이런 스펠링을, 이런 액센트를 악센 그라브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굳이 악센 그라브 뭐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긴 액센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이면 이것도 에로 발음이 나요. 약간의 차이는 1번의 사선이 왼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제가 조금 닫힌 상태, 벌어지지 않고 약간 닫힌 듯한 상태에서 자, 그런데 2번 사선이 오른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조금 더 크게 벌려서 발음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이 단어도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닫혔냐, 열렸냐 이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서 발음하기는 사실상 외국 사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어를 빨리 발음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매번 신경 써서 발음하기가 힘들고 거의 그냥 애로 읽어주시면 되고 실제 들었을 때도 굉장히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닫혔네? 좀 크게 벌리네? 이 정도의 차이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으는 이렇게 사선이 오른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좀 크게 벌린 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액센트가 있거나 없거나 발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라고 하죠. 액센트가 있어도 똑같아요. 자, 알파벳 U라고 하죠. 액센트가 있어도 발음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발음 두 개만 발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액센트 있어도 제가 발음에 변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라고 읽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오른쪽 사선이 있으면 1번보다는 조금 더 크게 벌려서 에로 읽어주시면 돼요. BS, BS, 그렇죠? 영어의 피스, 조각 뭐 이런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합쳐서 우라는 발음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열린 애, 닫힌 애, 열린 애 엄청나게 신경 써서 닫아야지, 열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단어상에서 읽다 보면 약간의 구분이 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2번 두 가지 액센트 설명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름 너무 길죠. 제가 발음해드리지만 사실상 지금 나 이거 이름 뭐지? 라고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accent circonflexe라고 하지만 모르셔도 돼요. 자, accent circonflexe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모음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생긴 거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자처럼 생긴 것을 accent circonflexe라고 하고 이 경우에도 의의 발음에만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서 전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아까 이 액센트가 있을 때는요. 좀 전에 읽었던 이거와 이거의 발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좀 크게 벌리는 애로 발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머지 스펠링은 액센트가 있건 없건 발음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발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로 읽으시면 되겠죠. 바통. 여러분들 우리 뭐 마라톤 이런 거 할 때 뭐 개주 이런 거 할 때 바통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막대기 그런 거 불어로 바통이라고 해요. 바통. 자, A의 발음의 변화가 없죠. 자, 그런데 으만 발음의 변화가 생기고 제가 아까 2번처럼 발음을 조금 더 크게 벌린 애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읽어볼까요? that. 그죠? 이 발음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크게 벌린 애, that 하면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를 that라고 해요. that. 자, 세 번째, 나머지는 발음의 변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제외한, 이 스펠링을 제외하고는 발음의 변화 없어서 그냥 일, 섬 이런 거 불어로 일라고 해요. 자, 호텔 읽어볼까요? 호텔은 H 발음 없죠. 그리고 L은 끝자음이지만 발음을 많이 하는 단어라고 했죠. 호텔의 불어 발음은 오텔이라고 해요. 오텔. H 발음 없어서 오텔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R은 끝자음이지만 발음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읽어볼까요? sur, 그죠? 발음에 이거나 발음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4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레마 제가 적어드렸지만 이거 불어로 이름 뭐지 지금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트레마는 모음 위에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는 것을 트레마라고 해요. 모음 위에 점이 똑같은 점이 이렇게 두 개 찍혀 있는 것을 트레마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만 발음을 3번, 4번 그리고 아까 2번 다 똑같이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돼도 열린 애로 읽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발음의 변화 없어요. 괜찮으시죠? 으만 액센트 있을 때 애로 변화되고 나머지 발음의 변화 없으니까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크리스마스 어떻게 읽었죠? 노엘, 그죠? 노엘, 크리스마스란 뜻이고, 두 번째 I 같은 경우는 액센트가 있고 없고의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스, 옥수수 이런 거 불어로 마이스라고 해요. 자, 그리고 5번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아까 대체적으로는 철자 부호라는 것을 어디다 붙인다고요? 모음 위에다가 붙인다라고 했어요. 지금 다 보시면 모음 위에 붙이는 것을 철자 부호라고 하는데 자음에 쓸 수 있는 철자 부호 딱 한 가지 C 밑에다가 붙일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그냥 알파벳 S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C 밑에 이렇게 꼬리처럼 생긴 거가 붙어 있으면 이 철자 부호는 S 스펠링처럼 읽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맨 끝에 단어가 사바라고 해요. 사바. 앞으로 여러분들이 초반부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표현입니다. 사바라고 하면 안부로 잘 지낸다,
아니 뭐든 좋다, 괜찮다 이런 표현을 ça va라고 해요.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우리 프랑스에 가시면 프랑스 사람 이름 중에서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좀 옛날식의 이름이긴 하지만 프랑수아라고 해요. S로 발음 나기 때문에 프랑수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액센트가 있을 때 제가 S처럼 읽는다라고 했으니까 영어 레슨에 불어 단어가 leçon이라고 해요. leçon. 자, 괜찮으신가요? 이 페이지 예문 단어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번 음만 에로 변화되고 나머지 발음 변화는 없습니다. bâton, tête, il, hôtel, sur. 음만 변화 있어요. 자, 4번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점 두 개도 으 발음이 에로 변화되는 거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노엘, 마이스. 자, 괜찮으시죠? 5번 C 밑에 이렇게 꼬리표 있으면 S 스펠링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ça va, François, 마지막 leçon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 오늘 첫 강의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알파벳 그리고 발음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좀 첫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아마도 없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하지만 제가 첫 시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한꺼번에 다 암기해서 완벽하게 발음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익혀두시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1강부터 시작해서 본문의 내용이 나올 때 활용해서 이런 걸 활용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 학습 첫 파트는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erci.